카카오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과연 카카오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화재, 정치권의 규제 등이 과연 위기의 핵심일까요? 이 얘기들은 표면적으로 위기를 드러내주는 일종의 모멘텀에 불과할 뿐 위기의 본질 자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카카오의 사업 모델 자체의 한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즉 그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굉장히 로컬, 지역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죠.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무려 메신저 플랫폼 점유율 80%를 넘기는, 설치율만 따지면 98%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인 건 세계에서 딱 한국에서만이죠. 카카오가 해외 진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카카오톡이 미국에서 왓츠앱을, 일본과 동남아에서 라인을 몰아내고 점유율 1위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겁니다. 이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왓츠앱이나 라인, 텔레그램 등 세계적 메신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지역을 넘어가면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새로 진출하는 지역에 이미 비슷한 류의 플랫폼이 정착돼 있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사실상 그 시장을 뚫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죠. 우버가 대표적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택시 문화를 바꿔버렸을 정도로 위력적인 플랫폼이지만 택시가 이미 포화 상태였던 한국의 상황과 맞지도 않았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는 카카오 블랙 등 토종 서비스에게 밀리면서 한국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다른 한계는 이탈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을 예속시킨다고 말했었는데 그것과 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네요. 뚫기는 어렵지만 한 번 뚫리면 우르르 무너진다. 왜냐하면 집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빠져나가는 건 어렵지만 대체제가 워낙 많아서 단체로 위탈하는 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한번 볼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의 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식어버렸죠. 다시 이제 카카오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카카오는 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시장이 엄청 커서 플랫폼과 연계된 사업 하나로만 엄청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좀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우수수 이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어요. 결국 카카오가 그냥 정체돼서 멸망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면 성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는 플랫폼인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뻗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글로벌 사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골목대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계를 그리고 이 작은 시장의 한계를 어떻게든 뚫어내야 한다는 회사의 운명을 건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이 몸부림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일단 카카오는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아까 말했던 플랫폼의 지역적 한계, 이 지역적 한계를 뚫어내는 길을 카카오는 콘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지인 플랫폼에서 콘텐츠에 기반한 관심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에다가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양념을 조금만 섞으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인 지역 의존성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콘텐츠에는 국경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지역적 특색이 강하기도 하거든요. 또 카카오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기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변신의 끝은 결국 기술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해외의 여러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계라는 것은 당연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플랫폼 기업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니까요.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해야겠죠. 메타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수명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심지어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 아니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메타의 변신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메타를 단순히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버 역시 마찬가지죠. 우버는 전형적인 린 플랫폼 기업이었죠.
우버는 플랫폼 기업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만 간 것 같죠? 바로 옆에 있는 카카오의 영원한 친구이자 경쟁자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의 본질은 뭘까요? 검색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커머스 기업일까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한 기업이고 이커머스와 광고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지만 자신들의 본질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의 2021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한 해 매출의 24.3%를 기술력 강화에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개발에 가장 주력하는 업계를 제약바이오 업계로 보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일반적으로 약 9% 정도로 보거든요. 네이버의 기술개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카카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변신의 끝이 기술이라면 카카오의 기술을 향한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네이버처럼 인공지능일까요? 우버처럼 모빌리티?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메타버스일까요? 카카오가 이것 하나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직 없겠지만 일단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클레이튼에서 이상 기류가 계속 감지되고 있거든요. 크립토 윈터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확 줄었을 뿐 아니라 클레이튼의 가상화폐, 클레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클레이를 메인넷으로 두고 있는 여러 D앱들이 클레이튼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의 이상기류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튼 역시 블록체인이라는 뼈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플랫폼이고 클레이튼의 이상기류는 여타 플랫폼들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카카오의 이기는 지금 단순히 화제가 문제다, 규제가 문제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의 성장이 여기서 그대로 멈추는가 아니면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는 이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카카오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을 어떻게 기억할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